안녕하세요. 가치사슬 인사이트입니다. 당신의 투자 아이디어 확장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오늘은 에코프로비엠 종목을 심층 분석해 볼 텐데요. 에코프로비엠은 26년 1분기 매출액 6,05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2% 반등했으며 영업이익은 20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무려 823% 성장했습니다. EBITDA 마진율 또한 6.4%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개선되었는데요. 유럽 시장의 회복, 헝가리 공장 가동, 그리고 non-EV 섹터 확장이라는 세 가지 핵심 동력을 바탕으로 양극재 밸류체인을 완전 분석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이 회사 뭐하는 곳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기차 배터리의 심장을 만드는 회사예요. 양극재라는 소재를 만드는데 배터리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배터리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삼성 SDI와 SK온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주로 공급하고 있어요. 하이니켈이라는 게 니켈 함량을 높여서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한 고성능 제품을 말해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용 양극재로 전체 매출의 63%를 차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파워 애플리케이션, 줄여서 PA라고 부르는 분야인데요. AI 데이터 센터나 동남아 E-바이크 같은 non-EV 수요입니다. 세 번째는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용 양극재예요.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데이터 센터 건설로 급성장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26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23% 성장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25년 초에 완전히 바닥을 찍었던 실적이 드디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성장 동력은 헝가리 공장 가동과 유럽 규제가 만들어내는 기회예요. 헝가리 공장이 2026년 상반기에 드디어 양산을 개시했습니다. 그냥 공장 하나 더 생긴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유럽에서 TCA라는 규정이 2027년부터 본격 발효됐거든요. TCA가 뭐냐면 유럽 영내에서 생산된 양극재만 전기차 배터리에 써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유럽 영내 생산 의무화가 되는 거죠. 중국산 배터리 소재를 유럽에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 OEM, 즉 BMW나 폭스바겐 같은 회사들은 어디서 양극재를 가져와야 할까요? 바로 헝가리에 공장을 세운 에코프로비엠이 직접 수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CRMA라는 핵심 광물 규정도 있어요. 2030년까지 원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는데 에코프로비엠의 인도네시아 니켈 투자와 연계가 되는 구조예요. 헝가리 공장은 에코프로비엠의 유럽 패스포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공장 하나가 향후 몇 년간의 성장을 이끌 핵심 자산입니다. 두 번째 성장 동력은 non-EV 섹터 확장이에요. AI, ESS, E-바이크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어요. 먼저 파워 애플리케이션 분야입니다. 요즘 AI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짓고 있잖아요. 서버가 늘어날수록 전력 공급 장치가 필요하고 그 안에 고밀도 배터리가 들어가요. 반도체 제조 장비에도 마찬가지고요. 26년 1분기 PA 매출이 전년 대비 44% 성장했어요. 두 번째는 ESS예요. 태양광 풍력 발전이 늘어날수록 에너지를 저장해두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데이터 센터 백업 전원으로도 ESS가 필수예요. 26년 1분기 ESS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140%나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세 번째는 동남아 E-바이크 교체 수요예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에서 10년 전쯤에 전동 오토바이나 전기 자전거를 많이 샀거든요. 이제 그 1세대 배터리 교체 사이클이 돌아왔어요. 이게 PA 매출 성장의 핵심 드라이버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비중이 63%이고 non-EV 합산 비중이 37%에 달하고 있어요. 전기차 시장이 침체되더라도 나머지 37%가 완충 역할을 하는 포트폴리오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성장 동력은 인도네시아 니켈 수직 계열화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가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해결하기 때문이에요.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에서 가장 중요한 원료가 니켈이에요. 하이니켈 양극재일수록 니켈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니켈 가격이 오르면 양극재 원가도 올라가거든요. 에코프로 그룹은 IGIP라는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인도네시아에 니켈 재련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베일인도니저, 중국의 거린메이, 글로벌 펀드와 함께요. 연간 6.6만 톤의 니켈을 직접 재련해서 공급하는 게 목표이고 2027년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고요? 광산에서 나온 니켈을 자체 재련해서 전구체를 만들고 그 전구체로 양극재를 만드는 완전한 수직 계열화가 완성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훨씬 덜 취약해지고 원가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죠. 유럽 CRMA 규정 대응도 되고요. 원자재를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다변화하라는 유럽 규정에 인도네시아 니켈 조달이 딱 맞아 들어가는 구조예요. 자, 이제 숫자로 현실을 확인해 볼게요.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현황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분기 매출 추이를 보면 25년 1분기에 6,298억 원이었다가 25년 2분기에 7,797억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반기부터 25년 4분기에는 4,970억 원까지 쭉 내려갔죠. 전기차 시장 침체 영향이 직격탄으로 맞은 거예요. 그런데 26년 1분기에 다시 6,054억 원으로 반등했어요. 분기 대비 22% 성장이에요. 유럽 전기차 판매 개선과 non-EV 섹터 성장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예요. 영업이익을 보면 더 극적이에요. 25년 1분기에 겨우 23억 원이었는데 26년 1분기에 209억 원으로 회복했어요. 전년 대비 823% 성장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EBITDA 마진율도 4.8%에서 6.4%로 개선되고 있어요. EBITDA는 감가상각전 현금 창출 능력인데 이게 개선된다는 건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요. 순차입금 비율이 106%로 올라갔어요. 헝가리 공장 투자로 빚이 늘어났거든요. 이건 모니터링이 필요한 항목이에요. 다만 영업이익이 회복되면서 현금 흐름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구조이기도 해요. 이제 밸류체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에코프로비엠이 성장하면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까요? 에코프로비엠은 공급망의 정중앙에 있어요. 위로는 니켈, 리튬, 코발트 같은 원재료 공급사들이 있고 아래로는 삼성 SDI, SK온 같은 배터리 셀 제조사들이 있고 그 아래로 전기차 OEM, 데이터 센터, E-바이크 시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생태계가 있어요. 에코프로비엠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위로는 니켈, 리튬 수요가 늘고 아래로는 삼성 SDI가 더 많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밸류체인 인사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에코프로비엠 성장에 따라 밸류체인 상류, 즉 원재료 소재 공급 측면에서 수혜를 받을 기업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니켈 분야예요. 양극재 중에서도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은 니켈 수요와 직결되므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POSC 홀딩스가 국내에서 니켈 재련과 전구체 수직 계열화를 추진하며 에코프로비엠 공급망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베일인도니저는 에코프로 그룹의 직접 투자 파트너로 IGIP 컨소시엄의 핵심 멤버로서 연간 6.6만 톤의 니켈 재련 사업을 함께 하고 있어요. 리튬 분야도 직접적인 수혜를 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리튬부터 전구체, 양극재까지 통합 생산하는 기업으로 에코프로비엠과는 경쟁사이지만 국내 배터리 소재 생태계 성장의 수혜를 함께 받습니다. SQM, 앨범알 같은 글로벌 리튬 공급사들도 에코프로비엠의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들이죠. 세 번째는 전구체 분야예요. 에코프로 모회사가 자체 조달을 강화하는 방향이지만 외부 공급사들도 간접적인 수혜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밸류체인 하류, 즉 수요처와 고객 생태계 수혜 기업들을 살펴볼게요.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는 세 가지 방향으로 납품됩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 셀 고객사예요. 삼성 SDI는 에코프로비엠의 최대 고객사로 전기차, ESS, PA 분야 전반에 걸쳐 배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엠이 더 많은 양극재를 납품할수록 삼성 SDI도 더 많은 셀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SK온 또한 중요한 고객사로 납품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유럽 OEM 배터리 공동 대응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전기차 OEM이에요. BMW, 폭스바겐 같은 유럽 OEM들은 TCA 규제로 유럽 역내 조달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헝가리 공장이 이 수요를 직접 받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ESSAI-바이크 분야예요. AI 데이터 센터의 UPS 배터리 수요, 신재생 에너지 ESS, 동남아 E-바이크 교체 수요가 모두 여기에 해당해요. 이 분야가 전기차 시장 침체를 상쇄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수혜 연관주들을 한눈에 정리해볼게요.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들로는 니켈 소재 분야의 POSC 홀딩스, 리튬 소재 분야의 포스코 퓨처엠이 있습니다. 배터리 셀 고객사 중에서는 삼성 SDI와 SK온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이 핵심 수혜주로 꼽힙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지주사이자 전구체 및 리사이클링 수직 계열화를 갖춘 에코프로 모회사 또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국내 배터리 생태계를 통한 간접적인 연동 수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수요 급증으로 전력 설비 수요가 늘어나면서 LS 일렉트릭과 HD 현대 일렉트릭도 관련 수혜 기업으로 주목됩니다.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볼게요. 핵심 투자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26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23%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바닥을 찍고 명확한 반등을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두 번째, 헝가리 공장 가동으로 2027년 유럽 TCA 규제 수혜 포지션을 선점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non-EV 합산 매출 비중이 37%에 달하며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차 업황이 좋지 않아도 PA와 ESS가 버텨주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네 번째, 인도네시아 니켈 수직 계열화로 원가 경쟁력 확보와 CRMA 규제 대응을 동시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북미 EV 소비자 보조금 폐지로 미국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순차입금 비율 106%는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또한 헝가리 공장의 가동률 안정화에도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투자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 판단하에 하셔야 하며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비엠 밸류체인 분석을 마무리해볼게요. 26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23% 성장했고 헝가리 공장 가동, 남-EV 37% 확장, 그리고 인도네시아 니켈 수직 계열화라는 4가지 성장 동력이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유럽 규제 수혜와 남-EV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실적 반등의 시작점에서 밸류체인 전체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 확장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 판단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인사이트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